좋겠다고 하는 등등 하는데 그걸 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뭐 요즘 뭐지 무슨 경제 대책 가지고 뭐지 무슨 코로나 이전에 경제 때문에 죽겠다라고 하는데 경제 지금 수출의 거의 4분의 1 이상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하고 뭐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중국은 지금 그 성장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그 뭐랄까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해서는 전혀 우리한테 이익이 없다. 그리고 동북공정 자체도 이게 무슨 뭐 팽창적인 거지 침략적인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고 이것도 좀 더 나가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뭐 내가 옛날에 우리 공군사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한 것이 이거 필요 없고 여러분들 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좀 쉬었다가 더 할까요? 음, 뭐예요? 음. 자료 보입니까? 좀 더 할까요? 왜 안 넘어가는데? 자, 조금만 뭐 하고 끝냅시다. 그래야 우리가 저기 어린이날에 놀 수가 있으니까. 자, 요 얘기는 아까 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구조적으로 이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지? 이제 새로운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일종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하지 못하고, 이제 단지, 그, 삼국을 통일했다고 하는 일통사만, 아까 얘기했죠. 뭐 사만 일통이라고 하는 일통사만 의식. 이걸 가지고 권력을, 예, 왕권을 강화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약발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지금 6.25 하면은 뭐, 모르지? 실제로 경험한 것도 아니고, 뭐 얘기 들어도 그지, 시간이 지나면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 삼국통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몇 세대가 지나면은, 여기에 대한 기억이 없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슨 권력을 강화하는 것은, 예, 어려움이 있고, 게다가, 신라의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제를 온전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육두품 세력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이 육두품들이 신라 중대사의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지식인으로서, 관료로서 큰 역할을 합니다만, 아무리 똑똑하면 뭐해? 게다가 당나라에 그치? 유학해갖고, 거기서도, 뛰어난 성적, 그 다음에 뛰어난 역할을 해도 결국은 신라에 와서는 이 육두품이 아무리 뛰어나도 6등급인 이 아참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서의 장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 신라의 골품제에 대해서 많은 이제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에 유학하고 또 당나라에 가서 보니까 신라하고는 그렇지 이렇게 수준의 차이가 심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당의 선진적인 제도를 신라에 도입해 보려고 해도 도입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골품제를 없애야 돼. 그래서 이제 과거제를 토대로 해서 실력에 따라서 등용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에 빈곤가에 수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나라의 관리가 되어서 무슨 뭐 황소의 난 당나라의 반란을 이렇게 진압하는 그 경문을 지을 정도로 그 대문장가였던 최치원이 나중에 이제 신라를 개혁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와서 진성여왕한테 개혁안을 올립니다. 구체적으로 개혁안의 내용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뭐 당연히 분위기상 골품 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수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최치원은 뭐 해인사 등에 그치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갖고 주로 이제 뭐 이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전통 사상이나 신앙 등등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일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 지식인들이 신라 개혁에 대해서 어떤 열망을 가졌습니다만 결국은 골품제의 모습 때문에 그 뜻을 발휘하지 이제 그 뜻을 펼치지 이제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들 중 일부가 이제 지방 세력이 등장하자 즉 호족이 이제 등장하자 이들의 참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라에서는 신라의 하대는 삼체라고 해서 세 명의 최씨가 있어요. 그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왕건의 참모가 됐던 최은희, 그다음에 견훤의 참모가 됐던 최승우 등등 이들입니다. 그 신라 하대가 되면서 중앙에 그지 귀족들이 왕위 계승 전쟁에 몰두하는 그 사이에 이제 지방 세력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이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됐죠. 호족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 호족은 몰락한 귀족이긴 하지. 아니면은 이제 이 군진 세력들, 그, 신라 때, 후기 신라 때 대외 관계가 안전이 되면서 이제 대외 교육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교육의 요충지, 또 군사적인 요충지가 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군진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중앙에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자, 그죠? 이렇게 군사력을 가졌던 이 군진 세력들이
호족이 이제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왕건에서 보다시피 이 상인 세력, 게다가 국제무역에 종사했던, 실제로 왕건 관련된 설화를 보면은 자기 조상들이 그지 중국하고 이렇게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게다가 이제 이때는 이제 해적이 행행하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상인 집단들이 그지 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정보에 빨라야 되죠. 그래서 이제 기동성을 갖추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죠 이런 호족 중에서 대호족 후백제를 세운 견훤, 그 다음에 후고구려를 세운 이제 궁예 등등의 이제 대호족이 생기는데 왕건도 이제 대호족이 되죠. 결국 이들 중에서 왕건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어, 왕건 집단 자체가 그지 상인 집단으로서 그러니까 견훤이나 궁예에 비해서 얘들은 원래 자신들의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그뭐 초적 등의 어떤 세력들을 규합해 갖고 일시적으로 어, 세력을 얻어서 이제 나라를 세운 그런 것입니다만 이 왕건은 본래 그지 오랫동안 이 해상 교육에 종사했던 송악, 지금 개성을 근거지로 한 어떤 유력한 그 지방 세력, 고족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물론 이것이 이제 전부가 아닙니다만 이제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돼서 나중에 부삼국을 통일을 할 수가 있었던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이 왜 그러면은, 이 지방 세력들은 이제 호족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왜, 하나의 어떤 역사의 어떤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냐고 하면은, 그, 진성여왕 때, 신라, 그죠? 진성여왕 때 보면은, 뭐 곳곳에서 이제 반란이,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봉기라고 하는 말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것을 봉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진성여왕이 무슨 뭐, 자기 삼촌하고 같이 이렇게 놀아나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하죠. 이제 그래서 어, 각 지방에 관리들로 하여금 세금을 독촉하게 되고 이것도 한두 번이지 뭐 게다가 흉년이 들어가 전염병이 돌고 하면은 낼 수도 없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계속 이제 독촉을 하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죠. 이제 봉기. 그래서 이걸 이제 당시는 초적이라고 불렀었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각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 백성들로부터 그지 당신은 도적지, 초적들로부터 이제, 지키기 위해서 다시 유력한 지방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을 쌓거나 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성주 등등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호족이 되는데, 아까 봤다시피 대부분 우리 지방에서 유력자가 촌주라고 했죠. 그래서 수적으로는, 호족의 절대 다수가 바로 이 촌주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초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지, 뭐, 성을 쌓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방어 시설을 갖추면서 이제, 독자 세력이 되어서 호족이 되고, 또 경우에 이들을, 그지, 규합을 해갖고, 대호족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대호족이 되어서 이제 나라까지 세운 인물이 바로 견훤입니다. 이 견훤은 조금만 하고 그만해야 되겠는데, 자, 이 견훤은 본래 자기 아버지가 상주 출신이지 호족이야 아작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군인이 되어서 여기 전라도 광주지지 광주 지역에 이제 군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초족들이 각지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그래서 이제 자기 휘하에 군인들을 미천을 해놓고 이제 주변에 이제 반란 세력들을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 자체가, 당연히, 그지? 옛날 백제 지역이기 때문에 신라에 대한 반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일종의 에너지로 해갖고 세력을 규합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전주로 가서 이제 거기서 후백제를 세우고, 이 견훤의 후백제는 한때 경주를 약탈할 정도로 세력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심지어 경의왕을 이제 자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백제 경순왕, 이제 허수아비, 그지? 이런 경순왕을 앉힐 정도로, 그, 이것 때문에, 왕건이, 그지? 한때. 그러니까 이제 위기에 처한 신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왕건이 군사를 이끌고 가다가 오히려 그 대구 팔공산 부근에서 백제군에 의해서 포위가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아끼던 신순겸 등의 이제 부하 장수들을, 그지? 대신 목숨을 이렇게 하고 겨우 이제 살아남을 정도로 신라의 위기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왕건한테도 이제 위기. 그 정도로 이 후백제는 세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후계 문제 때문에 이제 후백제가 세력이 가장 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삼국을 통일하지는 못하죠. 자, 궁예는 원래 신라 왕족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왕위 계승전에서 패하고, 그지? 그래서 이제 반대쪽에서 후관을 없애기 위해서 어린 애기 이제 궁녀를 뭐 죽이려고 성 위에서 떨어뜨립니다만, 이제 밑에서 뭐 유모가 받았다고 하지. 이제 그 과정에서 손가락이 이제 눈에 들어가서 그 애꾸가 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유모가 이제 몰래 이제 피신해서 키우다가 이 궁녀가 어렸을 때 이제 워낙 개구장이 짓을 많이 하니까 출생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는 보통 평범한 백성이 아니라 왕족의 후예다 등등 이런 식으로 했죠. 이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이제 그때부터 깨닫는 바가 있어서 뭐 세달사라고 하는 이곳에 승려가 되었다고 하지. 그러다가 이제 이 초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니까 아까 이제 봤다시피 처음에는 이제 양길 밑에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초적들하고 같이 뭐 가나를 습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곡식을 약탈해서 이걸 이제 골고루 나눠주는 등등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백성들로부터 아주 큰 인기를 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력을 점점 키워나가면서 나중에는 후고구려를 세우고 그지. 그다음에 이제 세력을 키워나가자 아예 이제는 옛날 고구려를 개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삼국을 통일하겠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진, 태봉. 이 마진이나 태봉은 전부 그지 단순히 후고구려를 개성하겠다. 고구려를 개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큰 태평성세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염원이 담겨 있는 국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원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고 한때 이제 세력을 키웁니다만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나중에 난폭해지죠. 물론 이것을 이제 100%다 고지고대로 그지 뭐 삼국사기나 이제 고려사에 있는 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승자의 기록이니까 그래도 왕건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견훤도 마찬가지인데 당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과도한 수치, 즉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기 때문에 백성들이 살기 어려워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궁예나 견훤은 모두 세력을 키우는데 그지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반신라 감정을 활용을 하는 거야. 상대를 욕을 하면서 결국은 세력을 키우는데 그지 거기에만 몰두를 하고 정작 그들이 원하는 그런 수치체제, 수치제도의 모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는 하지 않죠. 단지 이제 세력을 규합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권위만 내세워서 심지어 뭐 견훤도 마찬가지고 궁예도 마찬가지야. 당시 이제 세상이 하도 어려우니까 이 미륵 신앙이 유행하게 되거든. 그래서
미륵이 50 몇억 년 뒤에, 그지? 이렇게 출현해갖고, 사람들을 이제 구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륵 신앙입니다. 여기 무슨 하생 신앙도 있고 상생 신앙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일종의 메시아, 구세주를 구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유행하니까 이들이 스스로, 그지? 미륵이다라고 하면서 미륵이 현생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단지 이 세력을 규합하는, 거기에만 이제 그 몰두하면서 결국은 민심을 잃게 되고,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악해지면서 무슨 뭐 간신법이니 뭐 원만히 반미혼이니 뭐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인자였던 이 왕건이 구테타에 의해서, 이 왕건도 처음에는 국내에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구테타를 일으킬 수가 없죠, 그지? 그런데 이제 결국 뭐 부인이 갑옷을 입혀주면서 떠밀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죠. 아무튼 이제 여기에 이 신순겸 등등의 이제 그 호족들이 이제 하여튼 동조를 하면서 결국은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죠. 918년 작년 재작년 고려가 세워진 지 1100년 되는 해였죠. 자, 요 정도만 합시다. 이 철원은 지금 비무장, 저기, 국내에 태봉이 있었던 곳은 지금 비무장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나중에 발굴하면은 많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이어서 하기로 하고,